장에 착한 청소부 유산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유산균의 가장 큰 효능은 면역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촉진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톡소를 생성하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세포에 저돌적으로 접근하는 압유발 물질을 제거하지요. 해로운 유해물질을 전문 수색대처럼 샅샅이 찾아 없애주는 착한 청소부와도 같아요. 유산균은 그 효능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운동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장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유산균도 있어요. 장내에 있는 세균과 공격적으로 싸우는 유산균도 있고 장점막에 찰싹 붙게 만드는 유산균도 있지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경우 유산균제를 섭취하면 장운동을 빠르게 만드는 유산균이 활동합니다. 설사가 있다면 장운동을 느리게 하는 유산균이 활동하지요. 대장이 식이섬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 젤 형태로 바뀌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뛰어난 흡착력을 지니고 있어 대장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지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마어마한 수분 흡수력을 지녔습니다. 물을 흡수하면 30에서 40배까지 팽창의 크기가 커지며 장벽을 자극해요. 이로 인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 속을 채우고 있는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는 배춧잎이나 무, 이파리, 콩나물, 샐러리 같은 채소의 질긴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소장을 그냥 지나쳐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테리아가 이들을 토막토막 끊고 분해해 대장점막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이 튼튼해져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식이섬유는 고구마, 양배추 등 각종 채소와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 무, 이파리나 배춧잎을 먹을 때는 3에서 5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먹는 게 좋습니다. 20cm가 넘어갈 정도로 긴 이파리를 통째로 먹으면 셀룰로스가 변 속에서 뼈대 역할을 해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운동을 바꾸는 음식의 힘. 결론부터 말하면 대장의 상태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이 모두 다릅니다. 변비가 있을 때 섭취하면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장운동이 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장에 오래 머무르며 수분을 많이 빼앗겼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운동을 촉진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과, 레몬, 체리, 오렌지, 라임, 귤 등 신맛 나는 과일이나 고구마, 현미, 바나나, 버섯, 곤약 등 식이섬유가 많은 식재료가 좋습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설사를 하는 것은 장운동이 너무 빨라 변이 수분을 머금은 채 배출되는 상황이지요. 이때는 홍삼, 자몽 등 알칼리성 쓴맛 나는 식재료나 꿀처럼 단맛이 나는 음식이 좋아요. 기름기 없는 고기나 계란, 흰자 같은 단백질 또는 따뜻한 음식이 대장운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깅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 쾌변에 좋은, 더 나아가 장 건강에 좋은 운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단연코 조깅입니다. 조깅을 하고 난 뒤에는 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조깅은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이 출렁이면 장점막을 자극해 연동운동이 촉진된다. 복압을 변화시켜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을 동시에 자극한다. 장간막이 튼튼해져 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 장이 출렁거려야 해. 조깅할 때 우리 몸속 모든 장기도 위아래로 함께 움직입니다. 장도 예외 없이 출렁이며 움직이는데 바로 이 움직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위에서 소화되어 내려온 음식 찌꺼기와 톡성물질은 장에서 여유를 부리며 유유히 떠다닙니다. 이 상태에서 조깅을 하면 장이 출렁이고 그 진동에 의해 장내에 있는 내용물이 더 활발히 움직이며 장벽을 때립니다. 이를 통해 장점막에 강한 자극이 오면 장의 운동 스위치가 켜지면서 연동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의 연동운동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어요.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변비가 사라지고 부종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걷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번 달릴 때 20분 이상 천천히 뛰어야 합니다. 속도 내어 뛰지 않고 걷는 건 역시 장을 출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시간 정도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면 조깅 20분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같은 과격하고 빠른 운동은 장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운동량에 비해 지속해서 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보다 조깅. 괄약근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운동이 있다면 바로 케겔 운동이지요. 특히 출산 경험이 있거나 나이 든 중년 여성에게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인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예방하고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케겔 운동은 엉덩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은 채 골반 기저근을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케겔 운동은 두 개의 괄약근 중 외괄약근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괄약근까지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시 바로 조깅이 정답입니다. 조깅을 하면 두 발이 땅에 닿아 몸을 띄울 때마다 장이 출렁입니다. 자연스레 복벽도 함께 움직이지요. 그러면 복압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괄약근의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요. 조깅은 대개 최소 20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동안 괄약근 역시 운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장관막을 튼튼하게. 흔히 말하는 똥배가 장관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복강 후벽에 붙어있는 장관막은 장을 단단히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음식물이 가득 차 장이 무거워질 때 발생해요. 운동이 부족해 장을 둘러싼 근육이 무력해지고 장관막의 힘이 약해지면 장관막을 타고 가는 주변 혈관도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장관막 자체도 함께 늘어지며 장도 처지게 되지요. 결국 늘어진 장으로 인해 똥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관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역시도 효과적인 운동이 조깅이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조깅을 하면 장이 출렁거리는데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장관막이 튼튼하게 버텨주어야 합니다. 덕분에 장관막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장관막에 힘이 생기면 장을 더 꽉 붙잡아 장이 후벽에 딱 달라붙게 되어 자연스레 똥배도 사라지지요. 또 장관막을 통과하는 늘어진 혈관도 회복되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좌우 중심을 잡으며 달리는 조깅은 몸통의 코어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달한 근력을 통해 디스크에 눌리는 체중의 힘을 분산시켜 디스크 탈출이나 다른 신경 압박 등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장 마사지. 어릴 적 엄마 손이 약손 엄마가 따뜻한 손길로 배를 살살 문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신기하게도 괴롭던 통증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엄마의 손 마사지가 폭통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효과의 원리는 움직임을 돕기보다는 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대체로 엄마의 손이 아이 배보다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엄마 손이 배를 문지르면 금세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 온기가 장까지 전달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시골집에 있던 아랫목도 같은 원리입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대고 엎드리면 웬만한 폭통은 사라지고 변기가 해결되었죠. 몸이 차가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장 기능이 떨어져 연동 운동도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폭통이 있을 때에는 장을 마사지하기보다 핫팩이나 따뜻한 물수건을 배에 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의 힘. 우리의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쥐어짤 때 더 빨리 돌아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천천히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꽉 쥐어짜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으로 피가 더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장에 있는 센서가 이를 인지해 심장박동이 더욱 빨라지고 혈압도 상승해요. 자연스레 잠에서 깨게 되지요. 혈액순환도 좋아져 몸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스트레칭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응석 부릴 때처럼 팔다리를 오므렸다 쭉 펴는 동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며 피를 쭉 짜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복압을 높여라. 장 출렁 복근 운동의 기술. 장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몸 밖에서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배변은 물론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단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에 자극을 주고 연동 운동을 활발히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복압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장이 출렁이게 하려면 앞서 말했듯이 조깅처럼 몸을 위아래로 끊임없이 움직여 장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서서 오른발을 들고 오른손으로 찍는 시계 동작이나 통나무가 굴러가듯 몸을 한쪽으로 대굴대굴 굴리는 운동도 장을 출렁이게 합니다. 무릎을 뒤로 접으면서 제자리를 뛰는 것이나 양팔 벌려뛰기 같은 운동도 장 출렁 운동으로 좋습니다. 복압을 올릴 수 있는 운동 중에는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허공으로 올려 자전거를 타듯 동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기찬 장을 만드는 복식호흡. 복식호흡만으로도 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횡격막을 사용해 호흡하는 복식호흡은 복강의 압력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더불어 코어 근육과 주변 근육을 강하게 조여 복근 운동에도 도움을 줘요. 복식호흡을 통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의 긴장이 해소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쉴 때 폐 밑에 위치한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 상복부만 부풀어 오르는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상복부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복식호흡 방법 1.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에서 양손을 배꼽 위에 얹어 삼각형을 만든다.
3초간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으며 복압을 올린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풍선처럼 부풀려 손이 올라가야 한다. 2. 횡격막을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5초간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이때 풍선의 바람이 모두 빠지듯 복부가 수축해야 한다. 비대가 질병을 불러올 줄이야. 변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비대를 사용하는 것은 항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더 청결하겠다는 욕심에 강한 물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항문 출혈을 일으키거나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수압이 괄약근을 자꾸 자극하면 괄약근이 확확 열리며 변이 셀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수압이 세면 억지로 비대 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한 물줄기를 항문에 쏘면 직장 안까지 물이 들어가며 관장이 됩니다. 그 결과 항문을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항문 농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올바른 비대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수압을 자신이 항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대의 수압을 가장 약하게 낮춘 상태에서 항문에 닿을 때까지 조금씩 수압을 올려야 합니다. 물주기가 약해 깔끔하게 세척이 될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쾌변을 부르는 바른 배변 자세.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 하강이 이루어져요.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항문 직장각이 일자로 펼쳐지는 일명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333 항문 관리법. 1. 3분 이내 똥 싸기 직장에 변이 있는 경우 1에서 2분 안에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3분 안에 똥을 싸지 못한다면 직장에 변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련 없이 일어섭니다. 2. 3분 자욕하기.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항문을 충분히 담급니다. 그러면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치액 부종이 감소되며 항문 불편감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줄어들어요. 변비와 치질 등의 증상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3. 30분 침대 위에 엎드리기. 가슴갑에 무릎이 침대에 닿도록 엎으려 몸을 이완시킵니다. 평소 앉아있는 자세는 항문으로 피가 몰리는 자세이지만 엎드려 있으면 엉덩이가 높은 상태가 되어 항문의 부기가 빠지고 변이감이 사라집니다. 하루에 3번 화장실에 가는데 괜찮은 건가요? 변비가 생겨도 걱정이지만 하루에 몇 번씩 변을 보게 되면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화장실을 방문하는 횟수가 3번까지는 정상입니다. 추천하는 배변 횟수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배변 타임을 정해 일정한 시간에 변기에 앉다 보면 매일 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배변 역시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세요.